2002년 9월 26일 대구 와룡산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이 11년 6개월 동안 온 나라가 찾던 5아이를 발견합니다. 당시 언론이 국내 최대 규모라 전한 그 수색도 정작 이 산을 끝내 비껴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원됐다는 그 수색에도 어떻게 11년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랬을까요? 사건 파일. 이번에는 와룡산에서 5아이를 찾던 그 자리를 되짚어 봅니다. 그날 와룡산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991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날은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 선거일이라 임시 공휴일로 학교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5아이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가까운 와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개구리 소년이라 불러온 그 이름은 사실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주우러 간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도롱뇽 알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잘못 전한 표현이 그대로 한 시대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렸다고요? 5아이는 모두 당시 9살에서 13살.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란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도롱뇽 알을 줍겠다는 그 봄날의 산행은 그 또래라면 누구나 했을 평범한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한꺼번에요? 그렇습니다. 한 동네의 5아이가 같은 날 같은 산을 향해 나섰다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봄날의 산행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가장 오래 풀지 못한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5아이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온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수색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수색은 곧 전국적인 일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군이 동원된 인원은 연인원 수십만 명, 일부 보도에서는 약 35만 명 규모로 전해집니다. 국내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대규모 수색에 나섰고 대통령이 관심을 보일 만큼 전국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전국에 아이들을 찾는 전단이 뿌려지고 현상금도 내걸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찾았는데도 단서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수사본부는 와룡산과 그 일대를 거듭해서 뒤졌습니다. 수색에 나선 이들은 산을 몇 번이고 오르내리며 능선과 골짜기를 훑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속인의 말을 좇아 엉뚱한 곳을 파보기도 했고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5아이의 행방으로 이어지는 단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산을 뒤졌는데 어떻게 흔적조차 없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이 오래도록 남긴 가장 큰 의문입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수색의 열기는 시간이 흐르며 식어갔고 아이들은 점점 실종된 아이들로만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그 산에서 마침내 답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2년 9월 26일 가을의 와룡산이었습니다. 세방골이라 불리는 산비탈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이 흙 속에 묻혀있던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곳에는 5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과 함께
작은 신발과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이들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다는 뜻인가요? 유고를 감식한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사고나 단순 조난보다는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정황까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봄날 산에 오른 5아이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그 하나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됐는데 그럼 이제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된 건가요? 모두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11년 만에 아이들이 돌아왔으니 이제는 누가 그랬는지도 밝혀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발견은 또 다른 벽의 시작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아이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래 그 답을 찾지 못했을까요? 발견 이후 수사본부는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1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많은 것을 지워놓은 뒤였습니다. 범행에 쓰인 도구도 현장에 남았을 증거도 시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를 가리킬 단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1년 동안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파일은 확인되지 않은 이름이나 추측을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근거 없이 의심으로 묶는 일은 또 다른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다 흘러버린 거군요. 2006년 3월 25일 자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당시 법으로는 이제 설령 범인을 찾아낸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5아이가 사라진 봄날로부터 꼭 15년, 그날 사건의 시간은 그렇게 닫혔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 이형호 군 유괴 사건과 함께 흔히 한국의 3대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언급됩니다. 밝혀진 게 아니라 시간이 멈춰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답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은 아이들을 잃은 것에 더해 끝내 묻지조차 못한 채 그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끝내 답하지 못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이 사건이 그래도 무언가를 바꾸기는 한 건가요? 바꿨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과 같은 비극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우리는 사라진 아이를 더 빨리, 더 끝까지 찾지 못하는가? 그 물음 끝에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 그리고 유전자, DNA 분석으로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다시 잇는 길이 이때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날입니다. 실제로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십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내 5아이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아픔이 다른 누군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아이를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구경거리가 아니라
한 시대가 함께 잃은 아이들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봄, 도롱뇽 알을 주우러 산에 올랐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5 아이입니다. 우리가 끝내 답하지 못한 질문은 이 아이들을 기억하는 한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사실은 아래 설명란의 출처에 근거합니다. 끝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파일은 사건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만 기록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그 기록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